당신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마지막 세대와 살고 있습니다. 요즘 30대들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쓰는데 거기에 완전히 잠식당하지는 않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미래를 겁내지는 않는 사람들. 어딘가 묘하게 중심이 잡힌 세대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19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온몸으로 경험했고 그 경험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죠. 오늘은 이 특별한 세대의 심리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90년대 아이들이 자란 환경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만화가 시작하면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늦잠 자서 놓치면 끝.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했죠. 일시정지? 다시 보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장면을 보고 싶으면 다음 주를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재방송 시간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 환경이 그들에게 가르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의 소중함을 몸으로 배운 세대였던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순간 몰입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90년대에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키웠어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광고 시간에도 자리를 뜰 수 없었고 광고 나오는 동안에도 채널을 못 돌렸어요. 괜히 돌렸다가 다시 못 찾으면 그날은 끝이었거든요. 요즘처럼 TV 틀어놓고 폰으로 다른 걸 보는 멀티태스킹? 불가능했습니다. 이 단일 작업 집중 경험이 그들의 뇌 구조를 만들었고 성인이 된 지금도 깊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놀이터에서 보자. 그 말은 진짜로 그때 그 장소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약속을 어기면 그냥 늦은 게 아니라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신뢰와 책임감을 가르쳤죠. 약속의 무게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조금 늦는다는 카톡 한 줄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신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의 진짜 특별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때 인터넷을 만났습니다. 즉, 세상이 바뀌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세대예요. 초등학교 때는 백과사전으로 숙제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야후나 네이버로 검색하기 시작했죠.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이전 세대는 성인이 돼서 변화에 적응했고 그 이후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갈라지는 경계선 위에 딱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전화선을 써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삐빠비비 하는 모뎀 소리와 함께 연결되는 순간의 설렘. 근데 누가 집 전화를 쓰면 인터넷이 끊겼죠. 그럼 온 가족이 인터넷 쓰는 사람 눈치를 봐야 했어요. 이 제약이 그들에게 가르친 건 불편함이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과 공유의 가치였습니다.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가족과 나눠야 한다는 걸 배운 겁니다. 채팅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PC통신 시절 친구들과 대화방에서 이야기하려면 부모님이 주무신 뒤 몰래 일어나야 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타자를 치던 그 새벽,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의 깊이는 지금 카톡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환경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심리적 능력은 기다릴 줄 아는 힘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원하는 걸 바로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꺾지 않고 버티는 힘이죠.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CD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앨범 하나를 수백 번 반복해서 들었죠. 가사지를 외울 때까지 읽고 부클릿의 사진을 하나하나 뜯어봤죠. 지금처럼 스트리밍으로 무한정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한 장의 CD에 온 정성을 쏟았던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연된 만족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목표 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90년대에 자란 아이들은 이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받았어요.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가면 6개월을 기다려야 비디오로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대여점에서 빌려야 했죠. 보고 싶은 영화가 다 대여 중이면 예약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이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진짜 놀라운 건 적응력입니다. 아날로그로 자랐지만 디지털에도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요즘 50대 이상은 스마트폰 쓰기 어려워하고 10대, 20대는 아날로그를 전혀 모르죠. 하지만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둘 다 능숙하게 다룹니다. 손으로 편지를 쓸 줄도 알고 이메일도 완벽하게 사용하죠.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을 줄도 알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도 합니다. 이런 양면성이 그들만의 강점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더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도 잘 쓰고 디지털 협업 툴도 자유자재로 다루죠. 대면 소통도 편하고 온라인 소통도 거부감 없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그들을 조직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니까 통역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독특합니다. 그들은 온라인 친구도 있지만 오프라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SNS는 활발하게 하지만 거기에 전부를 걸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개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진짜 친구와 온라인 지인을 정확히 구분하거든요. 이건 그들이 진짜 우정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서 밤새 게임하고 별 얘기 다 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거든요.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가짜 관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각도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모든 걸 SNS에 올리지만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해요. 친구 집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고 전화하면 부모님이 먼저 받았던 시절을 기억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님. 저 민수 친구 영수인데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누군가의 삶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경계와 예의를 가르쳤고 모든 걸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도 남다릅니다. 그들은 구글 없이 살았어요. 궁금한 게 생기면 도서관 가서 책을 찾거나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죠. 지도 보는 법을 배워야 했고 길을 잃으면 직접 물어보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졌어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막혀도 멘붕이 덜 옵니다. 방법을 찾는데 익숙하거든요. 음악 듣는 방식도 재미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그 순간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어요. DJ가 노래 끝부분에 멘트를 하면 진짜 짜증났죠. 완벽하게 녹음하려고 몇 주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 가르쳐준 건 완벽함을 추구하되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시도하면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게임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공략집도 유튜브 공략 영상도 없었죠. 친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스테이지에서 막혀 있다가 드디어 클리어했을 때의 그 성취감, 그게 진짜였거든요.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좌절을 견디는 힘을 키워줬습니다. 외출할 때는 집에 두고 온 걸 가지러 다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니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탁할 수도 없었죠.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못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모든 걸 확인하고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환경이 그들을 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만들었거든요. 실수의 대가가 컸으니까 실수를 줄이는 법을 배운 겁니다. 공부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했어요. 두꺼운 책을 펼쳐서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찾다가 연관된 다른 내용까지 읽게 됐죠. 그리고 그 우연히 발견한 지식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검색창에 정확한 키워드를 치면 원하는 답만 딱 나오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방식이 그들에게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줬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만져봐야 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찾으려면 여러 가게를 돌아다녀야 했죠. 이 과정 자체가 경험이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자연스럽게 생겼거든요.
클릭 몇 건으로 물건이 집까지 오는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서 샀다는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편지를 쓰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정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는 법을 배웠어요. 예쁜 편지지를 고르고 우표를 붙여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던 며칠. 그 기다림 속에서 설렘이 자랐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깊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뉴스를 접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함께 봤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죠. 이런 경험이 가족 간의 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각자 휴대폰으로 따로따로 뉴스를 보는 지금과는 다른 공동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빠른 것과 느린 것의 가치를 모두 압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아날로그 감성을 잃지 않았죠. 효율을 추구하지만 과정의 의미도 알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경험의 가치도 이해합니다. 이 균형감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복력도 남다릅니다. 작은 불편함에 익숙했던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데 능숙하죠. 즉각적인 답이 없어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알고 우회로를 찾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이 능력은 엄청난 무기죠. 인간관계에서도 깊이가 다릅니다. 온라인 관계의 편리함을 알지만 오프라인 만남의 소중함도 알아요. 빠른 연락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느린 대화의 가치를 잊지 않았죠. SNS로 근황을 공유해도 진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두 세계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체득했죠. 느림과 빠름, 불편함과 편리함, 기다림과 즉시성, 이 모든 걸 한 번씩 다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의 폭이 그들에게 독특한 관점과 균형감을 만들어줬어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힘, 그게 바로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만의 심리적 자산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마지막 세대와 살고 있습니다. 빠름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편리함 속에서도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들. 기다릴 줄 알고 몰입할 줄 알고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빨라질수록 그들의 능력은 더 희귀해질 겁니다.